자, 우리 미라클웨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영 강사입니다. 10월 29일 수요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이제 좀 올리겠지만, 그, 제가 어제 저녁에 하나생명금융 서비스 남선 지역 당하도 탱콜 선방 프로젝트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도 해야 되겠어, 우리도. 여기 다음 주부터 탱콜 선방. 왜냐면은 11월 활동량이 매우 중요하죠. 11월 활동량이 12월 실적이고, 12월의 실적이 잘 나와야지 1월달 급여를 세게 받습니다. 그리고 1월달 급여를 세게 받아야지 2026년 한 해가 편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탱콜 선방 프로젝트를 여기서도 해야 되겠어요. 자, 근데 어제 제가 오프닝 강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수영 얘기를 했죠. 제가 7월 28일 날 시작했나? 제가 수영 그 버킷리스트 있던 거 7월 28일 날 시작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됐었다. 오늘 수영 가는 날인데 지금 이제 자유형 배영은 너무 이제 그냥 쉬워졌고, 그냥 너무 익숙해졌고, 이제 평형을 배우고 있어요, 평형. 응? 평형을 배우는데, 평형이 또 재밌더라고요. 발차기 하는데, 첫날부터 좀 칭찬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잘하니? 그래요. 근데 내가 맨날 개헤엄을 쳤는데, 그 개헤엄하고 평형하고 하는 방식이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발차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영을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거의 비슷해. 거의. 여러분들, 영업은요, 이 보험 영업은 거절만 익숙해지면은 보험처럼 편하게 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절만 익숙해지면은 한 3천씩은 벌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한 3천씩은 그냥 벌어. 그러니까 내가 왜 3천 못 버냐? 결국은 거절이 익숙지가 않은 거야. 그냥 이거예요, 이거. 왜냐면 거절이 익숙지 않게 되면은 활동량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월 3천씩 벌려면은요 하루에 5방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그 5방이 체력적 그게 아니라 왜 5방을 못 하냐면은 이게 만날 사람이 없는 게 사실 아니라 거절이 들어서 오는 거예요. 거절이 들어오니까. 왜냐면은 길바닥에 있는 사람한테 말 걸어도 되지 뭐.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꼭 굳이 뭐 찾아가야 돼 뭐. 근데 왜 그런 영업을 못 하냐면 이게 결국 거절이 들어서라고요. 거절이. 내가 이제 수영을 하면서 깨우친 게 뭐냐면요. 똑같더라고 원리가. 지금 이제 수영을 잘하게 됐지 않습니까? 배영 이제 자유형 배영도 저는 그냥 막 해요 그냥. 그리고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 또 되게 스피드가 빠르단 말이죠. 잘해요 내가 봐도 잘해. 근데 이 일본은 뭐였냐면 자유형은 결국 몸이 물에 익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서 보니까 물에 들어가면 몸이 굳었던 거예요, 이게. 익숙지가 않으니까. 몸이 물에 들어가면 굳어버린다고, 저절로. 그러니까 물이 그냥 그러니까 몸에 힘을 빼야지만이 물에 둥둥 뜨는데 몸이 굳어지니까 물에 가라앉는 거야. 물에 가라앉으니까 막 이렇게 해도 이게 더 가라앉아. 그럼 호흡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물에 익숙해졌잖아요, 이게. 그냥 물에 들어가도 그냥 몸에 힘을 빼면 그러면 몸이 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유형에서 호흡할 때는 여러분들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리는 거거든. 그러면 호흡이 되기 쉬워.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것도 어려워갖고 이렇게 돌렸더니 물이 있어갖고 이렇게다가 이제 물 먹은 경우도 몇 번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감각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하든 빠르게 하든 그냥 물에 하고 몸을 둥둥 띄운 다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하고 이러고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려워 자유형. 이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영은 뭐였냐? 배영은 가만히 보였냐? 우리가 이 물에서 누울 때 처음에 공포감을 느껴요. 물에 누우면 코로물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물에 이렇게 누우면은, 응? 공포감을 느낀다고. 되게 공포스러워요, 처음에. 근데 이제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코로 물이 들어와도, 코로 물이 들어와도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끔 알게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코로 물이 들어오면 무조건 기도로 막 떼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코로 물이 들어와도 기도로 안 넘어가요. 이게 이제 익숙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물에서 눕는 게 자연스러워지니까 사실 배영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 자유형 같은 경우는 보세요. 물이 입이 아래로 가 있잖아.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배영은 결국 입 자체가 제일 꼭대기에 있으니까 몸만 둥둥 뜨게 하면 저절로 호흡이 되거든. 그러니까 배영이 사실 제일 쉬워요. 배영이.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형 배영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평형은 더 쉽지. 느낀 게 뭐냐면 수영은 결국 몸이 물에 익숙해지는 거야 몸이. 예, 몸이 물이 수영은 여러분들 내 말이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수영 꼭 배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수영은 참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왜 내가 수영을 이제 배웠는고 생각해보니까 수영이 참 배우기 힘든 운동이야. 첫 번째, 집에서 할 수가 없어. 동네에서 할 수도 없어. 수영장 있는 스포츠 센터까지 가야 돼, 무조건. 그리고 스포츠 센터가 지역마다 하나밖에 없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수영은 좀 어렵고 강습을 또 신청해야 돼, 이게. 자유수영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찾기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수영은 복잡해. 일단은 스포츠 센터를 찾아야 되고 거기까지 또 가야 되고 수영 강습도 신청을 해야 돼. 이러다 보니 수영은 배우기가 무지하게 힘들더라고. 근데 왜 수영 꼭 배우셔야 되느냐? 놀러 가면 결국 수영이에요, 여러분들. 놀러 가면 결국 그쵸? 놀러 가면 수영이라고 물놀이 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내 말대로 수영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수영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전신 운동이 돼요. 그 물속에 들어가서 손발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여러분들 심박수가 그러니까 달리기 운동 같은 건 진짜 빨리 막 쭉 달려야지 심박수가 160 올라가는데 수영은 다 10분이면 심박수가 160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운동량이 있어요, 특징이. 그리고 이제 이게 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신체 부하가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감기 예방도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이거 예. 하여튼 이런 거 두루두루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한번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이제 평영도 하고 그래서 똑같은 거 여러분들 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험 세일즈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냐 그 거절이 익숙지가 않아서 그래. 제가 왜 영업을 지금 안 하냐면은 그러니까 왜 제가 영업을 안 하냐면은 저는 이제 거절이 2016년도였어요. 그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200짜리 종신보험을 한 방에 나왔거든. 그냥 한 번만 나왔고 20년당 200만 원짜리 변액 종신보험을 계약 받았었는데 문제가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 근데 그 느낀 게 아, 난 영업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지- 강의 집중하자. 왜? 사실 그냥 영업 다시 되돌아가면 그만이니까. 병행은 안 돼. 병행을 할 수는 없어. 이게 무슨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 이제는 그냥 거절해. 이미 그때 2015년도, 6년도에 그냥 거절 자체가 우스워서 그냥 거절이 너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거절이 두렵지 않으면 영업처럼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이건 정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거절이 익숙지가 않으냐면요. 덜 받아서 그래. 거절 자꾸 피해서 그래요. 거절을 피하면 절대 영업을 잘할 수가 없어. 오히려 거절을 땡겨야 돼. 고객들한테 오히려 거절을 유도시켜야 돼. 그러니까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객들을 만나고 거절 유도시켜야 된다고. 보험을 왜 싫어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 그냥 고객 만나서 고객님 보험 별로 안 좋아하시죠? 보험 왜 싫어해?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야 돼. 거절을 땡겨야 돼. 이 정도 수준 되면은 사실 보험 상담 되게 쉬워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결국은 보험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반박하기가 어려워. 결국은 돈 없다 말고는 돈 없는 건 방법이 없지. 그렇죠? 그거 말고는 보험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논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왜 우리는 항상 의대들이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어제 이어서 어제 이제 우리 지금 연금 상품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하여튼 그 이 주제가 이거예요, 이거 주제가. 자, 화면 보이시죠? 네. 자, 영업을 할 때 이게 되게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고객을 위한 상품을 제안할 것인가,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을 제안할 것인가. 음, 거의 모든 세일즈맨들, 모든 세일즈맨들은 밑에 거래요. 고객이 좋아해. 파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맞아요.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이 클래스, 진짜 수많은 레벨에 도달하려면은 윗단계에 대해 고객을 위한 상품.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 말로 이렇게 쉬겠지만.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내가 커피숍을 갔어. 이런 커피숍. 그래서 커피숍 이런 데 가면은, 그럼 여러분들 거기 뭐 스무디니 이런 거 팔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설탕 덩어리예요. 엄청 설탕 덩어리야. 왜냐면 만드는 걸 보면 알아. 스무디니 뭐니 그 제조 음료 있죠? 커피숍에서 스타벅스 이런데. 완전히 설탕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그거. 몸에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맨날 그거 팔잖아. 만약에 그 커피숍 주인이 고객의 몸을 생각한다면 고객님 이거 드시지 마시고 녹차나 그냥 아메리카노 같이 설탕 안 들어간 거 드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어. 그냥 사 먹으라 그러지. 맞죠? 그냥 먹으라 그러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건강검진 하실 때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으시죠? 건강하고 싶으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도에 이제 건강검진 주기 올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미루다 보니까 지금 못했는데 와이프는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아닙니까? 2023년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 기억나 의사가 내 대장 내시경 보더니 왜 이렇게 깨끗하냐? 놀랬다고. 나보고 어떻게 관리하냐? 술, 담배 안 하고 뭐 어쩌고 설명해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의 바로미터는 대장 내시경이에요. 대장이 깨끗해야 돼. 일단 여러분들 대장 용종 나온다. 그러면 이거부터 끊으십시오. 대장 용종 안 나오게 하는 방법.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술, 담배 안 하시겠지만 튀김을 끊어야 돼요. 튀김. 튀기거나 구운 음식 먹으면 대장에 되게 안 좋아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튀기거나 구운 음식이 몸에 대장에 되게 안 좋아. 왜냐면 뭘 보면 하냐? 그러니까 저는 딱 먹는 거 보면은 이 변에 딱 알게 돼요. 아, 딱 알아. 몸이 알아. 몸에 이렇게 부담이 가는 음식, 그러니까 튀기거나 구운 거 이런 거는 사실 맛있게 하지. 제일 맛있죠, 여러분 사실. 근데 몸에는 제일 안 좋아요. 그보다 더 안 좋은 음식은 있긴 있지. 무슨 음식? 화학공정 음식. 화학공정 음식은 뭐냐면 온갖 화학품 다 들어가 있는 것. 햄, 소세지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이런 게 다 화학공정식품이에요. 몸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끊어야 돼요. 결국 맛있는 거 끊어야지 건강입니다. 자, 영업에서는 뭐냐면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 뭐예요? 사실 보험 되게 싫어하지만 그나마 고객들이 환영하는 상품은 건강보험이지. 왜 알아듣기 쉽고 내가 이득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객을 위한 상품은 뭐냐? 고객이 진짜 질색하는 상품들, 진짜 순수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이라고 팔기 진짜 힘든 것들. 특히 연금에서는 이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져. 연금 이 은퇴 설계에서는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 뭐냐면요, 유동성이 좋은 거, 납입 기간 짧은 저축 상품, 그쵸? 뭐 10년납 연금, 뭐 5년납 연금 이런 거, 아니면 은행 관련된 상품 이런 거 고객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통 은퇴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반적으로 하면은 은행과 IRP니 IS니 이런 거하고 버무려 갖고 아, 난 그래도 이제 금융을 압니다. IRP, ISM, 연금 펀드 뭐 이런 게 버무려 갖고 거기에 슬그머니 연금 상품 하나 끼워서 파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돈이 안 돼, 이게. 문제 맞죠? 아시겠지만 저축연금 같은 거 3년납, 5년납 커미션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라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은퇴 설계 전문가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금에서 남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되게 단순한 거야. 왜 건강보험만 주구장창 파느냐? 시책이니 뭐니 제일 많이 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객을 위한 상품을 진짜 고객을 위한 상품을 제안하려면 커미션을 희생을 각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강의도 여러분들 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강의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강의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아세요? 즐거운 얘기 해주는 거. 너는 잘할 수 있어. 희망 고문하고 너는 파이팅 넘쳐. 이런 강의가 사실은 청중들이 FP들이 FC들이 좋아하는 강의예요. 그러나 제 강의는 절대 그런 강의 아니야. 제 강의는 여러분들 청중들을 노엽게 하는 강의가 많아요. 막 대놓고 얘기하니까 불성실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활동량했건 거지된다. 막 대놓고 강의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조직장들이 그런 얘기예요. 강사님 강의 들었다가 심장마비 올 뻔한 사람들 많대. 왜 대놓고 얘기하니까 그냥. 어. 다행스럽게도 저는 진직에 강사 잘렸어야 되는데 제일 오래 버티고 되고 있지. 왜냐하면 내 강의는 진짜 그 FC를 설계사를 진짜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입소문이 퍼지고 내갖고 강사로서의 수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그러니까 설계사가 좋아하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설계사를 위한 강의를 해요. 테마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는 반드시 뼈 때리는 얘기, 듣기 싫은 얘기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재테크 공모고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은 진짜 뭐랄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위한 얘기를 해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뭐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객을 위한 상품을 제안하는 설계사가 되려면은 정말 많은 고난을 거쳐야 돼요. 난관을 거쳐야 돼. 진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돼. 그러나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설계사가 노리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돼요. 왜?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정말 명의 있죠? 야, 저 사람한테 가면 진짜 약효가 끝내준다. 용하다는 의사. 결국 그게 환자를 위한 진료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자가 원하는 이빠른 치료라는 게 아니라 진짜 환자를 위하는 치료하기 때문에 명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증권사 어저께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 어제 시간이 없어서 좀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주식 투자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 자체가 왜곡돼 있어요. 투기적 자본시장.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4천 이거는 완전 투기예, 투기. 정부에서 부채질하는 투기입니다. 그리고 이 약탈적이되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대놓고 개미를 등쳐먹어요. 대놓고 해. 아주 주가 조작 그냥 일상화돼 있어. 그러니까 지네들이 미리 사놓고 난 다음에 신문기자한테 풀거든. 야, 이 뉴스 때려줘. 이거 주가 조작이에요. 개인이 하면은 징역형이지만 기관이 하면은 국가가 내버려 두거든. 그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원래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불평등의 극치에 원래 그래 자본주의가. 응? 그걸 이제 200 몇십 년에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지적을 했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출현한 배경인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예금 빵빵하고 그런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 빌려도 제일 싼 이자로 빌리잖아. 그렇죠? 정작 진짜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높은 금리에 고금리 비싼 돈을 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빚빈 부익비가 될 수밖에 없어. 맞죠? 세상 모든 돈은 은행으로 가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잖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비싼 돈 써야 되고 부자일수록 싼 돈을 써. 그러니 이게 가만히 보세요. 부자들은요,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 은행에서 저리로 돈 빌려갖고 이렇게 투기 시장에 돈 얹어놓으면 저절로 불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돈을 모으기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정말이야, 이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자본시장은. 이게 자본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자선거하고 부자들이 무지하게 어렵게 돼요, 구조가. 탈출하기가.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려면 여러분 진짜 빡세게 사셔야 돼. 안 그러면 못 이겨내, 이거를. 투기적인 그 자본시장의 구조도 있지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은 굉장히 약탈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금융 및 사기 범죄에 너무 여러분들 반대합니다. 진짜 반대해요. 정말 반대. 내가 사기를 당해와서 알아. 그래서 지금 다 고소를 걸어놨지만 못 잡지 뭐 못 잡아. 금융 및 사기 범죄가 너무 횡행하고 심지어 보험사도 굉장히 많고 보험사도.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3대 금융 시스템 중에서 짱 모럴 해저드가 심하게 증권사예요. 진짜 여러분들 이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도둑놈들이에요, 증권사는. 보험사는 정말 깨끗한 거야, 이런 거에 비하면. 증권사는 팔아놓고 나 몰라라. 담당자 맨날 바뀌고, 지네들도 알아. 파는 시점에서 이거는 이 사람한테 큰 손해를 끼친다는 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그 제 고객이 전화 와서 2012년도인가 그랬죠. 정 팀장, 나 좀 도와줘요. 뭔데요?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많으신 자산가였거든. 근데 이제 그 우리투자금융 있죠? 우리투자금융, 우리증권. 거기 갔다가 거기에는 담당 그 PB가 중얼중얼 하고 솔깃해갖고 ELS를 가입했네, ELS. ELS가 고난도 되게 고난도요, 복잡해. 증권사 취급하는 상품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게 ELS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증권사가 신나게 파냐? 얘네 수수료가 제일 많거든. 그리고 원금 까지는 구조야, 이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해보고 난 다음에 아차 싶어갖고 나한테 부탁한 거야. 아무리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야,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잘못 가입된 것 같은데 증권사에다 가서 물으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증권사 최소한 6개월 동안 그 뭐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저 손해보게 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요청한 거냐면 이거 분명히 나한테 PB가 이상하게 나 사기친 것 같은데 네가 좀 알아봐 달라는 거. 그래서 봤더니 어 그런 이상한 걸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갔어요 그분한테. 그 PB 불러갖고 그랬지. 당신한테 내 기사로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 상품 설명 좀 해보라고. 이분이 지금 당신한테 나보고 누구니? 보험 설계사라고. 약간 깔보는 눈빛이더라고. 깔보는 눈빛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작살 내줬지 막 쭉쭉쭉 설명하고 너 이거 원리 아냐고 그 사람 그 PB한테 매니저님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스텝 다운인데 쭉 까고 많이 있는 거니 자기 솔직히 잘 모른다는 거야. 그때 이실직고 하더라고. 두 명이 와서 이제 하니까 녹음 바로 휴대폰 딱 켜놓고 있었어요. 녹음하면서 너 이거 오늘 헛소리 하면은 바로 니네가 민사로 내가 걸어버릴 거야. 대놓고 그랬더니 제가 솔직히 몰랐다. 자기 잘 몰랐다. 그리고 본사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파는 거라고. 싹싹 빌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해갖고 이거 상품 되물리기로 했었어요. 그러더니 그 고객이 날 진짜 인정하게 됐지. 야, 나 진짜 전문가구나. 너 어떻게 이 증권사 상품까지 꿰고 있냐. 자, 진짜 증권사처럼 모럴 해저드가 심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장례식에서 도박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장례식에서 도박을 하는 부스터. 그죠? 우리나라처럼 도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카지노나 도박 이런 걸 막는 줄 아세요? 나라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들 수 있잖아요. 네바다 이런 데 가면 다 있어요. 카지노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제 강원도 정선 말고는 카지노 도박 접근성을 막아버리잖아요. 왜? 도박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경기 간내 쇼 보내는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갖고
이 부자도 너무나 단기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도박을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 벌어집니까? 결국은 뭐 증권사 상품, 뭐 연금 펀드, 액티브 펀드 쭉 있고 이거 하나는 하겠지만 결국은 이거야. 간접 투자냐, 직접 투자냐. 결국 증권사 상품은요, 전문가한테 맡길 것인가, 내가 할 것인가.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간접 투자 좋아할 것 같아요? 다 아니야. 직접 투자도 좋아해. 막상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거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그때 무슨 종목이냐, 뭐 미국 주식 항상 물어보는 건 미국장에 투자하고 어쩌고저쩌고 맨날 직접 투자 물어봅니다. 간접 투자 물어본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지금까지. 어느 회사 펀드가 좋으냐. 나한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거래도 이제 투자 상품 전문가가 꽤 됐잖아요. 지난 십몇 년 동안 나한테 강사님 아님 누구님, 정상윤님, 뭐 몰빵님, 제가 옛날 방송할 때 닉네임 몰빵했으니까 펀드 어느 게 좋아? 이거 한 번도 질문 못 들어봤어. 다 종목 물어봐. 뭐 미국장 어떠냐, 테슬라 어떠냐, 뭐 어떠냐. 왜? 직접 투자. 반짝반짝이잖아요. 막 짜릿짜릿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축과 은퇴 설계 모든 걸 망치는 주범은 직접 투자야, 직접 투자. 정말 단언컨대 바를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4천 가고 또 분명히 뉴스 나오겠지. 이러다 4,500, 5천 갈 거다. 이제 와서 여러분들 주식 손댄다고 그러면 안 말리겠습니다. 경험하는 게 좋을 거야. 뼈저리게. 한번 상투에 물려서 개고생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말렸는데 이제 말려봐야 소용없는 것도 알게 됐어. 분명히 여러분들 손은 꿈틀꿈틀 거고 계좌에 5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 있는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 고객이 어쩌고저쩌고 주변에 막 부채질하고 난리가 날 거야. 마음에 콩닥콩닥콩닥하고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럴 때 나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세요. 괜찮아. 그리고 한번 아주 그냥 개 물려갖고 나중에 고생해봐. 쌍코피 터트려봐 한번. 강사님 말을 들을 걸 그랬구나. 해 그냥 해. 막 하세요. 괜찮아. 응? 자, 주식 투자의 호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도박을 하고 있어 도박. 도박은 근데 아시겠지만 승자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왜? 도박을 하면 왜 망하냐면요. 승자가 정해져 있어요. 승자가. 응? 증권사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정해져 있다고. 여러분, 가게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 종일 땅바닥을 봐도 땅바닥을 보고서 걸어 다녀봐. 500원짜리 하나 죽기가 쉬울 것 같아. 하루 종일 땅바닥을 보라고. 5만 원짜리는커녕, 만 원짜리는커녕, 1,000원짜리 하나 죽기도 힘들걸? 이렇게 돈 버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 주식시장에는 오늘 하루에도 보면 거래대금이 몇 천억에서 몇 조 원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어제도 뭐 개인이 뭐 5천억을 샀느니 모았느니 하루에도 돈이 그냥 수십억, 수천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인데 그 돈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먼저 보면 임자처럼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내 경험상 내 아는 한 계획되어 있는 거야. 이게 치밀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길바닥에서 무슨 커피숍 하나, 둘 차려서 막 1,700원짜리 메가 커피를 하나 팔아먹으려고 해도 치밀하게 설계 있고 레시피가 정해져 있고 그래야지만이 1,700원짜리 팔아갖고 300원 남기기 게임 되는 건데 다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그 주식시장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천억 수조 원이라는 자금이 먼저 보면 임자식으로 이렇게 굴러다니겠냐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누구 돈 떼어먹으려고 개미 돈 떼어먹으려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 안에 휩쓸려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올 것 같아?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돈 벌기 쉬웠으면 다 주식 투자하고 해야지 뭔 놈의 거 공부해갖고 의사가 되고 세무사가 되고 뭘 해. 다 때려치고 주식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다 때려치고 주식하면 되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모든 도박에는 승자가 정해져 있어. 정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도박하면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따게 해주지. 한두 번은 따게 해주지. 왜? 그래야지 더 돈을 크게 끌고 나타나니까. 한두 번은 따요. 결국은 쪽박 나게 돼 있고 거지 털털이가 돼서 튀어나오게 돼 있다니까. 응? 자, 요 얘기 요거 제 재테크 강의 들으신 분들만 들은 건데 요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얘기를 좀 여러분들 좀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지금 광풍이 불고 있어갖고 이재명 정부가 심상치가 않아. 이건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 우리 처형이 금 얘기하길래 우리 처형이 입에서 금 얘기 나오는 거, 문외한 입에서 금 얘기 나오는 거 고점이라고. 그날부터 폭락해서 20% 빠졌잖아. 맞잖아요. 내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죠. 처형이 금 얘기하는 날 지지난주간 그랬을 거야. 이거 고점이라고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그때 우리 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 하냐고.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냐. 처형한 언니한테 들었다고. 처형 입에서 문외한 입에서 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고점 맞다고. 그날부터 폭락 시작해갖고 20% 빠졌잖아요. 그렇죠?
자, 요 내용은 뭐냐면은 시간이 좀 애매모호하네 오늘은. 왜냐면 요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할 얘기가 많은데 이해지 못하겠다 다. 왜냐면 하다 끊기겠는데.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방송을 크게 전국적인 규모로 크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팟캐스트 방송 2만 개 중에서 우리가 탑3 안에 들어갔으니까 무지하게 잘 됐죠. 청취자 수가 10만 명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얘는 지금 연락이 안 되네. 얘 지금 주식 100억 굴리더라. 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초단타 이런 거 하면은 안 돼. 왜냐면 얘가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보를 준 애 있거든. 나한테 이렇게 짧게 돈 벌게 해준 애. 우리나라에서 내가 아는 초단타 최강 고수예요. 선물 옵션 이거. 지금 요새 연락이 안 돼. 내가 봤을 때 인생 거지 된 것 같아. 얘 어느 정도로 주식을 잘하냐면은 한 번은 마이너스 50억 됐다가 오늘 갔더니 또 25억도 벌었더라고요. 이거 장난이 초단타 고수예요. 근데 요새 연락이 안 돼. 아예 카톡 씹고 있고 그러니까 인생 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투기적 자본하게 되면 인생 조직이 돼 있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는 내일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 내용이 길어가지고 스토리를 들어야지만 이해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내가 이거 마저 얘기해 줄게요. 자 결론은 다우존스 이거 2년 전 자료인데 이게 지금 39,000이잖아요. 지금 다우존스 어디에요? 47,000이야 47,000. 그러니까 2년 전에 다우존스 추종하는 ETF 했었어도 몇 프로 수익 나? 25% 수익 났겠지. 그쵸? 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재테크 되게 쉬워요. 내 말씀드렸죠, 어제도. 비트코인 지금 사갖고 10년 뒤에 팔면은 무조건 3배 벌 겁니다. 최소 3배야. 왜? 그거 진짜 5억 넘어갈 거거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안 팔고 버틸 수 있습니까? 1번 또. 지금 그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굉장히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거 사놓고 10년 묻어놓으면 그것도 최소, 보증하는데 최소 2배 먹어요. 최소 2배. 100%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안 팔 수 있나?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몇백만 원 아주 적은 금액을 놓고 묻어넣어 버리는 거야. 이거는 가능해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 말대로 맞나 안 맞나. 왜? 내가 좀 전에 그 자료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다우존스 주스 추종하는 거 들어가서 2, 3년 뒤만 버티면 무조건 수익 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근데 말대로 다 됐잖아. 삼성전자 5만 원 할 때 내가 이거 지금 사갖고 3년 보유하면은 수익 납니다. 10만 전자 같잖아. 그렇죠? 유튜브에서 내가 투자 얘기해서 틀려본 거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맨날 얘기를 해줘도 수익 붙다고 강사님 덕분에 돈 많이 벌었어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일단은 사지도 않을 뿐더러, 살 돈도 없을 뿐더러, 오래 보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돈 벌 수 있는 게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어. 막 쏟아져. 진짜. 점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맨날 종교가 있던 없던 하늘을 원망하잖아. 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근데 정말 말씀 기회가 너무 많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 문제가.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자신들 시야가 좁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그런 지혜로운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본 상태가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예요 진짜.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번 달 영업 내가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예고했잖아. 그쵸? 예고했잖아. 근데 내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작년 이맘때 100만 원 하는 실적은 이번 달 10월 달에 3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엄청나게 왜 아니면 그 초장기 휴가가 끼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소비자 남임 여력이 바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알고서 활동량을 준비하고 월초부터 바짝 뛰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적 그래서 내가 지금 전화 두루두루 해봤더니 내가 말한 대로 준비하고 그런 된 조직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더라고. 근데 그거 안 한 사람들은 이제 와서 이제 힘들다 어쩌다 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항상 기회는 있고 늘 항상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세상이 참 불평등하다고 느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평하더라고 보니까 왜 공평해 진짜 여러분들 왜 기회가 진짜 많다니까 기회가 널려 있어요. 근데 안 해. 야, 죽어도 말해도 안 해. 그리고 내가 오늘 얘기했잖아. 수영 한번 해보라고. 내 여기 지금 몇 분 들어와 있어요? 48분? 내년 이맘때 이거 질문하면 그래서 내 얘기 듣고 수용한 사람 한 명 있을 거야. 한 명. 내 알아. 한 명 있어. 100명 중에 한 명이 내 말 듣더라고. 물론 그 한 명이 또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지. 맨날 얘기도 들은 척봐. 진짜입니다, 여러분. 응? 그나마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죠. 어쨌든 이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50명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보호목회 41만 명 통틀어 갖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귀한 존재. 아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일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ETF 있어요, ETF. ETF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 펀드인데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게 익스체인징 트레이딩 펀드가 ETF인데 그 ETF를 그냥 저기 다우존스 추종하는 게 있어요. 내가 상품명을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거를 100만 원치 사갖고 한번 내 말대로 3년 뒤에 꺼내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미니멈 50% 수익돼 있을 거야. 인공지능 때문에 더 갈 거예요. 미니멈 50%야. 내가 분명히 했잖아. 다우존스 저거 10만 간다고. 이제 10만, 순식간에 10만 가요. 이게 거대 기업들 인공지능 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은 가장 핫한 금색이 지난 앞으로 한 10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핫한 그 재테크 방식 뭐냐? 저는 무조건 다우존스나 아니면 미국의 기술주 추종하는 ETF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한 건은 뭐냐? 사놓고서 팔지 말아야 돼. 절대 팔지 말아야 돼. 그럼 여러분 여기 계시면 무조건 5배에서 10배 수익 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내일은 구체적으로 ETF 뭘 찍어서 알려드리겠지만, 예, 저기 뭐야 고객들이 하는 말들을 알아둘 수 있어야 되고 신문위에서 나오는 말들을 알아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상품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판매하려면 고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건 나에게 수당 발생하는 건 보험이겠지만 고객들이 좋아하는 건 직접 투자. 이렇게 주식 광풍이 있을 때는 또 그들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뭔가 내가 조언, 전문가적인 조언을 할 수 없으면 보험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거절에 다 날아가는 거야. 아이, 난 요새 보험 같은 거 듣기 싫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고객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신문, 경제금융 뉴스에 등장하는 주요 그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해가 항상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 연금 관련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 어저께 알았는데 김시정 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예전에 그 메트라이프라는 회사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잠깐 나왔어요. 아예 세금에 해당이 안 되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객시연금도 있고 월납보 연금도 있는데 예전에 그 회사는 W연금이라고 그러는데 돈을 넣어놓잖아요. 그럼 지급할 때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쿠폰이라 그래갖고 원금을 빼내. 약간 이게 웃긴 건데 이게 그러니까 세금이 절대 안 맞는 게 있어요. 아무리 조합소득 높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즉시 예금을 예치해서 그럼 이자가 불어나잖아. 그러면 이자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얻어맞아요. 소득세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이거는 이자는 내비로 두고 원금을 빼서 줘. 원금에 대해서는 절대 소득을 못 갈게. 이걸 안 내요. 쿠폰이라는 형식으로. 미국엔 그런 상품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에다 그 예금에 이렇게 연금을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정이 분리돼요. 정확히. 그런 다음에 이자는 내비로 두고 원금을 빼내는 구조야. 원금을. 어, 요즘에도 이런 상품 나오나? 그래서 이걸 지급할 때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해요. 이거는 세금에 아예 해당이 안 돼. 물론 나중에 이제 이자 빼낼 때 그때 세금 계산되겠지만 그건 먼 시간이 흘러가고 그렇게까지 부세청이 추적해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런 신기한 상품도 있다는 거 연금 중에 그런 것도 있다. 네, 참고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네 내가 요새 통안 봐갖고. 자 오늘 여러분들 그 또 오늘 마감주 오늘하고 내일 마감주이겠지만 날씨도 춥고 마음까지 추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 좀 뜻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내일 다음에 또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